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중국과의 관계 이 때문에 얘기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혹은 이제 이제까지의 해오던 것을 보면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가 중요한데 안보라든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중국의 요구는 참 우리가 너무나도 그러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좀 풀기 어려운 그런 딜레마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지금의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 역사상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중국과의 관계, 중국 정부의 관계죠. 중국 정부는 어떤 정부냐면 중국 공산당 정부입니다. 지금의 그 대중국 공산당 관계는 우리가 이미 조선시대 후반에 250년 동안 해왔고 또 그 이전에 고려시대 후반에도 200여 년 동안 해왔던 그러한 관계와 비슷합니다. 그런 관계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대중국 공산당 정부 관계는 혼란스럽거나 어려울 것이 전혀 없는 우리 역사상 수백 년 동안 학습한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조선 후기에 우리가 이제 고려 말에 그러니까 몽고 정부로부터 원나라로부터 충렬왕, 충수광 그런 이제 그 시호를 받고 국왕을 그렇게 부르는 그것은 배워왔습니다만은 조선 후기는 뭐 숙종, 경종, 영종 뭐다 그렇게 어떤 정통적인 시호가 그대로 이어져 왔죠. 하지만은 조선 후기도 마찬가지로 몽고 원나라 정권이나 마찬가지로 여진족 청나라 정권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한반도를 속국화시키고 자기 시민네들이 황제로 자리 잡으면 무슨 왕으로 충 무슨 왕 그런 식으로 한국 왕들에 대한 그 호칭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상에서는 그렇게 불렀지만은 그때 사실상 이제 거의 독립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는 계속 이제 그 임금의 시호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교상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좀 굴욕적이죠. 충렬왕, 충수광 같은 우리 국왕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불렀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청나라 오랑캐들한테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비율을 맞췄지만은 돌아서면은 그들을 멸시하면서 청나라 지금은 중원은 오랑캐가 점령하고 있다. 그놈들 정권이지만 우리는 정통 문화를 이어온 정통 문화민족 정권이다. 이런 우리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250년 원나라로부터 노골적 압박을 받았던 조선 고려 후기는 더욱 심했던 거죠. 그때도 그래 왔었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문명의 중심은 우리가 중국의 정통 문화 세력과 공유하면서 역사를 이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그 좀 어찌 보면 생떼죠. 이제 사드를 배치하지 말라, 어떻게 제한하라, 뭐 더 안 하겠다고 약속하라. 아니 자기네가 북한을 핵무기를 못하게 개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렇게 하면 간단히 될 것을 북한은 계속해서 어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을 어떻게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놔두고 그러면서 그냥 북한에 대한 어떤 방어는 그렇게 하지 말라. 논리로는 분명히 말이 안 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데 지금 그거를 그렇다고 중국은 그럼 일부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뭐 중국하고 이제 단교하고 어떻게 오로지 미국한테만 아니 미국에 그냥 자주 오가는 상류층이야 물론 그래도 불편한 게 없죠. 하지만 우리 서민 경제는 이제는 이미 중국과 많이 엮어져 있고 또 그 이전에 우리 민족의 인연 자체가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온 인연 자체가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냉전 시대에 그러니까 중국과 대륙과의 교류가 없을 때도 그 대만과는 교류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국사에서 중국 역사를 동양사로서 배웠고 우리 이 어떤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딜레마적인 참 복잡한 관계, 이것이 우리가 그 고려 후기, 조선 후기에도 다 중국을 지배하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고 그들을 오히려 심지어는 멸시하고, 지금도 우리는 민주주의 정부지만 걔네들은 공산당 정부에 불과하다, 그렇게 멸시를 우리는 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는 뗄 수는 없으니까 또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어오고 그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것은 전혀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몇백 년 겪은 것이니까 그 노하우로 대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게다가 과거에는 그 중국 말고는 바다 건너에는 일본. 근데 일본도 사실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니까 서로 뭐 양쪽을 견제한다는 그런 효과가 별로 없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데 바다 건너 일본 건너 미국도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우리나라를 침략을 위협을 크게 갖지 않으면서, 침략을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배후 세력이 있으니 지금은 훨씬 더 대처하기 좋은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중국의 힘만 이제 의식하는 관계가 아니라 바다 건너 배후 세력이 있으니까 훨씬 우리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런 쉬운 얘기를 왜 여태까지 잘 생각을 못했냐면, 수천 년 우리 민족은 그 고려시대 역사를 봐도 그렇고, 조선 초기의 그 기록을 봐도 그렇고, 오랑캐 북방의 그 미개 민족들, 고구려와 발해가 망한 뒤로 그 피지배 계급이었다가 이렇게 어떻게 지식 문화가 없이 그렇게 벌판을 방황하던 그런 이제 만주의 미개 민족들, 그 오랑캐들과 맞선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인데, 6.25 때까지도 우리는 북쪽 침략 세력을 오랑캐라고 불렀고 구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 모르게 그냥 우리가 오랑캐라는 식으로 중국이 뭐 자기네만 문화민족이고 우리를 오랑캐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그런 어떤 중국의 정통 문화 그쪽하고 상대 세력으로 자꾸 주지를 시키고 우리가 맞섰던 그 오랑캐 민족들과 우리를 동일시했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이용한, 좌파들이 이용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한나라 시대 쓴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동쪽 오랑캐들의 그 삶에 대한, 그 당시에는 한나라 이전까지, 그때는 우리 삼국시대도 건국되지 않은 시대죠. 그때는 사실 그 중국이 그 소한, 중국 발음은 시안이라고 하죠. 소한, 그리고 뭐 당나라, 장안, 지금 옛날엔 장안이었고 지금은 소안이라는 곳, 그리고 낙양, 이런 대륙의 중심이 도시, 내륙 중심 도시가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냥 산동성 이런 쪽도 거의 동이었고, 우리 한반도는 물론 동이었죠. 하지만 그 송나라, 원나라를 거치면서 중국의 수도는 자꾸 개봉, 북경 이런 식으로 동쪽으로 왔고, 상해 그쪽으로 또 역시 남쪽이지만 동쪽으로 왔고, 그래서 바닷가가 중심이 됐습니다. 중세 이후로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도 당연히 이 동쪽의 변방이 아니라 문화의 중심 세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삼국지 위지 동의전 2000여 년 전 한나라 시대도 아니고 한나라 시대 그 이전이 그것을 썼던 그곳에 집착해서 마치 중국 사람이 우리를 오랑캐라고 어떤 멸시했다. 그런 것은 잘못 한 말이고, 우리는 중국과 동등하게 중화 문명을 공유했고, 오랑캐라는 그런 이제 그 미개 민족들, 북방과 저 남방의 그런 쪽과는 우리는 다른 문화 민족을 2000년 지내온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좌파 세력은 이제 조선시대 때 합병된 여진족 세력이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오랑캐들이니까 우리가 오랑캐라고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이렇게 자꾸 동일시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들의 입장처럼 중국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그럼 한족인데 한족 정권인데 공산당? 공산당인데 무슨 한족 정권인데 한족 문화혁명으로 다 갈아엎고 그런 게 무슨 한족 정권입니까? 중국 공산당도 역시
우리 정통 문명에 위배되는 그러한 정권입니다. 동양 정통 문명에 대만을 피해온 세력들이 중국의 정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많은 세력들은 이제 보수 세력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제 중국에 이렇게 공산화되고 교류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 일본과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이제 국가적으로 공인받으면서 그러니까 미국 영향권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을 친미 정책으로서 이제 하는 것이 미국이 대한민국을 구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조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족 2000년 짧게 해도 수백 년의 그 전통을 무시하고 우리 여태까지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미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서구 자유 경제 사상 그것만이 최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친미 정책을 하고 중국과 그런 쪽은 배격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자하기 나라를 망쳤다는 등 하여튼 조선시대 선비들이 다 나라 망쳤다. 뭐 그런 얘기는 흔히들 하고 있죠. 그리고 마치 일부 좌파 일부라든지 그런 중도 세력들이 이제 친중을 중요시하는 것을 마치 그냥 주자하고 친중하고 뭐 그렇게 관계가 있습니까? 주자학은 전혀 다른 그 학문이고 친중하고는 다른 겁니다. 친중은 그냥 각자의 이익과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 주도 세력, 정통 세력은 중국의 이제 한족 문화민족 정권이 들어설 때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중국의 오랑캐 세력, 여진 세력이 있을 때는 정부를 멸시하고 이렇게 겉으로만 이제 타협은 했지만은 뒤로 돌아서면은 우리가 더 문화적으로 우월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릇되지 않고 오히려 주민족 주체성이 있는 올바른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그렇게 비하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양반 문화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망쳤다는 거. 그런데 그런 것은 어느 나라든 그런 세력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자처하느냐 그게 이 문제입니다. 보수 세력은 뭡니까? 보수 세력은 그 나라에서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나라 민족 문화, 그 나라의 풍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발전시키려는 세력이 보수 세력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그 수백 년 그 역사들을 그렇게 배관시하고 멸시한 사람들이 무슨 보수 세력을 자처합니까? 그러한 이제 뿌리 없는 보수가 보수의 괴멸의 원인입니다. 현재의 그 미중 외교 단순 구도만 보고 마치 그 수백 년의 우리 문화, 그러니까 중국이 마치 우리 수백 년의 문화를 상징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수백 년의 우리 문화와 학문 체계를 배관시하는 그 자칭 보수들은 할 말이 그냥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맨날 그것만 반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시장경제를 지켜야 합니다. 아니 시장경제 그들이 말하는 좌파라는 사람도 지킵니다. 다만 이제 그들 세력이 더 유리하게 제도를 바꾸고 그렇게 과정을 바꿀 뿐이고 그런 제도를 바꿀 뿐이고 뭐 시장경제 다 합니다. 결국은 중국도 시장경제하고 북한도 시장경제하는데 한국의 좌파 정권이 시장경제 그거 하나 못 맞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은 하는 말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켜야 한다 이건 말밖에 없으니 그러한 신규 사상 하니까 그 원초적으로 보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수란 것은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그냥 그 나라를 지켜온 세력. 가령 미국으로 비유하면은 미국의 이제 청교도 그런 사람들 물론 그 전에 온 인디언들이 있고 그 이후에 해방돼서 미국 시민이 된 흑인들이 있지만 주류 백인들이 그 나라 미국의 어떤 그 제도를 만들었고 미국이란 나라를 발전시켰죠. 지금도 70% 이상 그 나라 인구를 차지하면서 그 나라 전통 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근데 그것을 자꾸 이제 변화시키고 훼손시키려는 세력이 이제 좌파 세력이고 그 말씀은 전에도 많이 드렸고요. 그러한 미국의 주류 백인 사회처럼 이렇게 적어도 수백 년을 이어온 그 나라의 전통 문화를 이어오는 세력, 주류 다수 민중, 꼭 지식인이 아니라 다수 민중과도 공감해야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한국은 신라 고려 수백 년 동안 한자를 써온 그 문화 안에서 지나온 민족입니다. 그리고 양반들만 문자를 쓴 게 아니라 중인, 성민도 뭐 필요하면 이두나 그런 식으로 한자를 다 접했던 거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적어도 수백 년, 많게는 2, 3천 년은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 서구 경제적 사상만 주장하면서 자기들은 보수 세력이다. 그걸 경제보수라고 보죠. 그 경제보수 세력은 그럼 국제적인 공통점은 있을지 모릅니다. 국제적으로 대개 보수 세력은 이런 시장 경제와 그런 걸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라 자체 내에서 현재의 상태에서 그 자기들이 능력이 비교적 우월하고 학문적인 것이 낮고 하니까 그 나라 전통 문화를 더 잘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더 자유 경쟁을 해도 유리하니까 그런 것을 되게 지지합니다. 보수 세력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보수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쪽도 다 이제 그것을 인정하는 건 당연하고, 전통 보수 세력이라 해도 그것을 인정하는 건 맞죠. 하지만은 그 뿌리를 인정 안 하는 거, 이것은 마치 어떤 입장과 같으냐면은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짐바브웨 이런 나라에서의 백인 계층하고 같습니다. 자꾸 우리와 같은 법적으로는 단일민족 이런 나라에서 자꾸 흑인 백인 비유해서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주로 여기서 강의 얘기한 게 영혼적인 관점에서의 그것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영혼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흑인과 백인이 섞인 남아공, 짐바브웨, 미국 그런 나라나 우리나라나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어떤 영적인 세력들은. 그러니까 그와 같이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 여기나 남아공,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렇게 겉으로 딱 드러나니까 그 구도가 확실히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력 대결과 정리가 좀 더 편리할 수도 있고, 우리의 경우는 상당히 참 복잡하고,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막 설득을 해야 그나마 설득이 되는가 말까 그럴 정도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그냥 막 뭐 공산주의와의 싸움, 뭐 시장 경제와의 싸움, 뭐 그러면서도 그냥 뭐 헷갈리게 자꾸 이렇게 방향이 없이 좀 싸우고 있죠. 단지 우리 편과 단지 특정 개개인이 적이다, 그런 생각밖에 안 합니다. 뭐 박원순 시장의 병역 문제, 반대로 또 무슨 최순실은 그냥 저기 무슨 사법 제도를 초월한 그냥 무한 보복을 해도 괜찮은 쪽이다, 박근혜 쪽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그냥 개인적인 악에만 바치는 원수 갚는 거,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변에 깔린 그런 집단적인 갈등,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개념이 있을 수는 있는 건데 분명히, 왜냐면 우리나라도 갑오 경쟁이 전까지 양반 상민 계층 신분제도가 있었고, 신분제도가 다르다는 거는 뿌리가 다르다는 거고 혈통이 다르다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학혁명 그런 식으로 여러 다른 민족들끼리, 그러니까 다른 집단들끼리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동학혁명 한 분들이 무슨 양반 계층하고 어떤 우리 민족 주류 민족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비록 하층 계층이라도 우리 민족들 대다수는 이렇게 신라 고려까지 한자를 쓰던 그런 민족이었고, 다만 이제 반발 계층의 이제 백정이라든지 그런, 그게 이제 몽고형에서 이제 되게 이제 몽고 사람들이 양을 잡든가 그런 짐승 잡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정 계층이 몽고족이란 이제 설도 있죠. 그런 이제 그리고 조선시대 초기 편입된 여진족, 그런 사람들은 이제 초기에는 그러니까 세금을 면제받고 우대받았지만 이게 정착사회에서 할 일이 많지 않다 보니 이제 아마 유랑극단 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갔을 테고,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그런 쪽 민족들은 서민 중에서도 좀 최하층 그런 쪽으로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학혁명이라든지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상당히 부패되었을 때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일반 우리 국민 서민 계층들도 하층 민중과 합쳐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반항적인 것이었던 상황이었으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어쨌든 정치가 잘못돼서 우리 민생이 피폐한 문제고, 우리의 문화 자체를 자꾸 이렇게 바꾸고 이러는 거는,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문화 자체는 뭐 상류층을 포함 70% 정도의 우리 신라 고려를 이어온 그런 이 땅의 주류 민족들의 어떤
성향대로 계속 지켜줘야 할 그러할 가치입니다. 아까 남아공, 짐바브웨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들 백인 계층은 어떤 계층입니까? 그러니까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꼭 무력으로 쳐들어왔다기보다 와가지고 이렇게 어떤 땅을 사든가 여러 가지 기타 뭐 속임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그 농사를 하고 개간을 하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훨씬 더 문화적으로 그 땅을 개간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를 가졌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상류층으로 자리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근대 어떤 그 경제 우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경제적인 뭐 서구적인 어떤 효과적인 경영 이념을 도입해서 어떻게 상류층으로 뭐 비교적 먹고 살만한 계층으로 올라선 사람들이라고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남아공과 짐바브웨의 백인 계층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경제력을 갖고 상류층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결국 다수의 그 사람들하고는 이 다른 소수 집단 아닙니까? 그들은 글로벌 보수 이념을 가졌지만 그 나라 사회의 뿌리는 없죠. 그 나라 남아공 짐바브웨의 어떤 전통 문화 그런 거를 잘 알고 그 나라 문화를 존중하는 것은 전혀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어렵죠. 그러기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뿌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류층, 하류층 전부가 단합해서 결국은 이제 그 백인 소수 지배를 몰아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남아공의 경우는 주류 흑인 사회가 이제 용서를 해줬어 가지고 계속 이제 어떤 기득권은 대충 유지되고 했지만은 더 이상 뭐 흑인 다수를 뚫고 뭐 백인이 정치적 주류가 된다거나 그런 정치사회 영향력은 상실하게 됐죠. 짐바브웨는 완전히 그냥 뭐 쫓겨나고 몰락하고 그렇게 됐죠. 이런 경우나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제적인 그 문제만을 주장하는 보수, 경제 보수, 오로지 돈 문제 말고는 어떤 이념 문제 가지고서 토의하고 어떻게 토론할 줄 모르는 사람들, 애초부터 관심도 없었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 땅에서 소수에 불과합니다. 전통 뿌리 세력과 없으니까요. 좌파 세력은 아시다시피 그런 이제 제가 보면은 그런 백규환 씨라든지 그런 사람처럼 혹은 김연아 씨를 띄워서 몽고족이라고 띄우는 사람들처럼 그런 이제 몽고 여진족의 그런 그 핵심 좌파 세력과 그런 사람들이 그 서구 좌파 그 유럽의 그 진중호 씨 같이 그렇게 유럽 좌파 이념들을 가지고 배워가지고 지식인 송두열 씨인가 뭐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과 결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서구 좌파 이념들하고 상류층의 서구 좌파 이념 세력하고 국내 그 전통 비주류 하층 문화 세력하고 이렇게 결합이 돼서 좌파로서 힘이 배가 되니까 이렇게 동력이 커지고 그리고 중도층까지도 결국 현혹돼가지고 흡수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무리했던 기름처럼 허구한 날 그냥 뭐 우리 전통 문화를 무시하고 그냥 뭐 우리 새로운 그 서구 자유민주 시장 경제로 우리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어떤 그냥 경제 이념만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결국 소수자로 그러니까 몰리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아공이나 짐바브웨의 그런 소수 백인들과 같은 전체 국내 사회의 사회문화에서 물에 뜬 기름 그런 사람 같은 존재가 돼서 보수의 몰락은 필연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의 경제 보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공과 짐바브웨와 둘 중에 한 가지로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근데 정치적인 몰락은 필연적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일부가 경제 보수가 이제 자기들의 상대적인 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마다 다를 뿐이지 정치적인 몰락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논리 말고는 보수 내세우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그렇게 짐바브웨인이 남아공 같은 곳하고 우리 보수 세력이 거기에 비유한 건 애초부터 우리가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만든 그 사람들 얼마나 진짜 어리석고 그냥 단편적인가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달리 우리는 어떤 나라입니까? 5천년, 길게는 5천년, 만년. 그 전통 문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 시대로도 2000년 전의 역사 시대가 있고 그런 이제 우리의 문화는
삼국지 위지 동이전 시대에는 비록 한반도가 조금 낙후됐을지 몰라도 신라 고려했을 때 신라는 군자국이라고 해서 당나라에서도 아주 존중하는 국가였고 그 이후로도 계속 송나라와 고려 시대에도 대등한 관계였고 그런 문화 국가인 전통 이제 문명이 있는 세력입니다. 그러한 자연스러운 주류 보수 세력이 있는데 이 보수 세력과 화합을 하면서 전통 가치와 같이 융합되면서 그러면은 자연히 우리 그 전통 문화 가치를 교육시키고 그러한 사회가 되면은 시장 경제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서구 경제 논리도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문명과 우리가 포함되고 같이 융합되고 그렇게 해야 그 보수 세력이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짐바브웨와 같은 그런 완전 몰락이 됩니다. 그런 거기 백인처럼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의 주류 사회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이제 한국의 이제 보수도 그렇게 전통 문화를 지키지 않으면은 곧 몰락이라는 거.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없어지고 모든 이제 미국 문화들이 자꾸 다문화 물결에 휩쓸려서 이민 자유화로 그러니까 뭐 밀려나면은 주류 보수가 완전히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민을 제한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을 쓰는 거 아닙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좌파들은 그것을 인종차별 정책이라고 자꾸 매도하려고 하고 하지만 이제 그걸 거울 삼아서 우리도 분명하게 우리의 신라와 고려로 이어지는 우리 주류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분명히 굳건히 지키고 소수 여진족 문화한테 우리의 전통, 우리 한국 문화의 그것을 주도권을 뺏기지 않도록 더 이상은 뺏기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나라를 지켜야 하겠습니다.